M9입니다. 오늘은 장비를 리뷰하는 것이 아니고 쓰리라고 하죠. 여러분께 뭐랄까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동영상을 올려봅니다. 제가 백패킹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이라고 해야 되나 자주 보는 편이죠. 사실은 다양한 여러분들의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과정에서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 시간들이 하여튼 사실 몇 년간 이렇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참 단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영상으로 보여준다는 그 영상들이 좀 물론 이제 각 개개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겠지만은 실제로도 좋은 영상들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영상들이 다 이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제가 궁금했던 것은 사실은 백패킹에 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정립이라든지 그리고 백패킹에 대해서 나가야 할 그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논하는 동영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더 없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동영상을 올려봅니다. 예,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캠핑 문화라 할까요? 사실 백패킹 문화라 합시다. 그러한 백패킹 문화는 사실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 이후부터 굉장히 급속하게 유행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런 아웃도어 문화가 가족 단위의 캠핑이 어떤 유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주로 이제 큰 타프나 아니면은 이제 큰 텐트, 가족용 텐트 이런 텐트들 그리고 장비들, 예, 그러한 장비들이 이제 봄 되면은 많이 이제 쇼핑몰이나 어떤 구매의 대상으로 많이 나오곤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0년 이후부터 이제 급격하게 번지면서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도 이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심지어 5, 60대까지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아쉬운 것은 그 어떤 형성 과정에서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래 법률적인 측면과 국가적인 차원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잘 정립이 되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그럼 유행처럼 번지니까 그 즐기는 그냥 형식으로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백패킹 문화는 미국이나 이렇게 북유럽 그리고 일본 포함해 가지고 먼저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인데, 그런 나라들은 이제 사실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기가 1990년부터 2000년 그 사이에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되고 붐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시점에서 그 젊은 층들이 굉장히 이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들도 젊은이들도 자연을 이제 많이 동경을 했다는 점이죠. 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던 정신적인 공감도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정신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이제 다양하게 결합되면서 하나의 이제 커다란 문화 형태로 나타났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이제 젊은이들이 한테 공감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붐이 일어났던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그 2000년 이후에 이제 그것이 들어오게 됐는데, 사실 그 전에도 사실 그 백패킹 문화가 조금은 이제 수면에서 뭐 알려지기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제 대학 산악부나 뭐 아니면 동호회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소문으로 조금씩 이제 넓혀가고 있었지만, 아까 저 말씀했다시피 이게 이제 유행처럼 급격하게 번지게 된 것은 20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붐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계적으로 일단은 잘 정립이 안 됐다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뭐 서양의 경우에는 사실 그 붐이 일어나면서 그 어떤 백패킹 뭡니까 그 제품들의 어떤 경량화도 경량화하는 그 운동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이제 결합이 돼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시스템적인 그 정착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경량화가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따지고 보면은 그 분석을 해보면은 자연에 관한 어떤 가치라든지 보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떤 경량화와 잘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저도 직접 겪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유행되면서 그 우리나라에서 뭐 물론 서양에서도 이렇게 그룹으로 가긴 갑니다. 뭐 단체로 뭐 예를 들어 뭐 4~5명씩 이래 가고 이래 하고 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뭐 친한 사람들끼리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문제점이 상당히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저도 몇 번 겪었지만은 가는 데 있어서 많이 가다 보니까 음식물 많이 싸우고 거기다가 이제 뭐 술까지 이래 사실 또 막 가지고 오고, 그리고 먹고 마시다 보니까 막 이래 밤늦게까지 이래 막 큰 소리 지르고, 뭐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심지어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두 번은 뭐, 뭐 그런 걸 내가 또 이렇게 참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하지 말라고, 좀 시끄럽다고 이래 저하고 이제 좀 직접 다퉜던 적도 한 두 번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보면 이래 뭐 음식물 이런 거, 장비 이런 거 사실은 좀 과하게 싸가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가지고 먹고, 물론 이제 깨끗이 치우는 분도 이제 뭐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뭐 음식 찌꺼기 봉투 이런 거 뭐 그 나무 사이에 짱 박아놓고 가시거나, 아니면 뭐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쪽에 일단은 뭐 쓰레기 모으는 곳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더럽습니다. 뭐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러면 뭐 보통 집에까지 가지고 가서 처리하면 좋은데 그냥 거기 던져주고 그냥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 음식물이 남았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한 사람 가운데 속하는데, 자, 나 가지고 왔다, 깨끗이 다 치웠다 하더라도 결국 집에서까지 내려와서 집에서 쓰레기를 치운다. 지금 그것도 하나의 공입니다. 결국 왜냐하면은 쓰레기차가 와서 남은 쓰레기를 가지고 가고, 그 남은 쓰레기를 어떤 소각시키는 부수적인 공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어떤 간단화, 단순화 뭐 그런 것들이 음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을 하면은 일단 몸이 편해지고 뭐 상쾌해지고 뭐 땀 흘리는 일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가벼우니까 또 멀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팩패킹이 쾌적해지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이제 외국인은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러한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여겨서 좀 이렇게 번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자, 그 미국이 아니고 전통적인 그 뭡니까 백패킹 스타일 무게가 백패킹 무게가 16kg에서 20kg 정도 되고요. 또 경량 백패킹이 8kg에서 9kg, 뭐 10kg까지는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 초경량 그 울트라 라이트라고 하는 그 무게가 5kg 내외입니다. 5kg 내외인데, 자, 우리나라 이제 백패킹을 보면은 뭐 90% 이상이 이제는 16kg, 뭐 20kg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심지어 뭐 겨울에는 뭐 25kg 이상 메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비교를 해볼게요. 그 미국과 뭐 북유럽이란 일본까지 포함해서 뭐 일본은 약간 뭐 우리 쪽에 조금 가깝지만은 그 일본도 많이 발전이 돼서 지금은 굉장히 가벼운 게 이제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쪽 백팩 무게를 보면 평균 무게가 대체로 한 8에서 10kg 됩니다. 그러니 평균 무게인데 굉장히 우리 무게 뭐 1g 뭐 몇십 g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근데 평균 무게가 10kg 차이 납니다. 그러면 뭐 10kg 차이 나면 굉장히 이거 많이 차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무게가 미치는 자연의 영향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연 보호, 자연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랄까, 그리고 우리가 가서 느끼는 어떤 숲속에 가서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만족감, 그러한 것에는 중요한 것은 경량화가 필요하다. 특히 이래 먹는 것은 상당히 간단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먹는 걸 즐기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서 돌아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미국 쪽에 그 미국 유튜브 이런 거 한번 보시면은 그분들은 먹는 걸 딱 손바닥만 스테이크 한 조각 저녁에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계란, 커피 이래 먹고, 뭐 아침에 보면 보통 스프 먹더라. 스프, 그 콩 들어가 있는 뭐 스프 있죠. 그런 스프하고 그 다음에 빵, 우리가 뭐 거기에다 커피 이렇게 찍어 먹고,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좋은 점은 우리도 그들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에 관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저희들이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고, 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한번 그렇게 정립을 해서 그걸 다음에 실천 이제 한번 해보는 그러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다고 뭐 생각됩니다. 하여튼 뭐 이제 썰을 이제 줄이려고 합니다. 이게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이제 뭐 법적인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뭐 백패킹 문화에 뭐 따라오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 각자 개인이다. 각자 개인이 이제 좀 뭐 이렇게 뭐 슬림한 어떤 그런 백패킹 문화를 좀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좀 간결한 어떤 시스템을 갖다 활성화함으로써 자신이 편해지고 또 자연이 보호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어떤 백패킹 문화를 이루어가자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고요. 다음에 또 뭐 장비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좋은 시스템으로 동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